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늘따라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싶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너 오늘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좀 하지 마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날아오는 그런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좀 지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대방의 비판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를 100%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휴일을 앞둔 화요일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편안하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또 워낙에 변동성도 컸고 또 코스닥 코스피 오늘도 역시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 시장의 분위기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 궁금증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소통해 주시고요.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진단도 진행이 되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종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꼭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차오차오님이 1등으로 또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뽀하라고 하시면서 인사도 해주셨고 불꽃쫄보님이 2등으로 오셨고 WTN님 3등으로 출석 체크 모두 반갑습니다. 방구석 챔피온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멀고도 먼 길님 잘 오셨어요? 님도 반갑습니다. 벙벙님께서도 우리 1분 일찍 도착하셔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네츠님도 잘 오셨네요. SCHD 러브님께서도 굴뚝주 명준우 운용형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러 왔어요 라는 댓글로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김영환님께서도 운용형님 늘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응원의 댓글 같이 남겨주셨네요. 세곰 쥐말님까지 우리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강의 또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멈추지 말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니 강의 오늘의 강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운용현님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말일이죠. 그쵸. 예, 어느덧 그 새해가 지금 시작되고 두 달이나 지나서 네. 예, 또 말일이 딱 든 그런 시점입니다. 해마다 맞아요. 보면 꼭 반드시 3월이 그래야 된다 하는 건 없지만 네. 주로 최근 한 10년 정도 놓고 봐도 그 한 3월 달 넘어갈 때 한 2월 말까지의 시장 흐름과 또 3월 달 넘어갈 때 섹터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또 시장 흐름이 이렇게 좀 많이 변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해 벌써 2달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이 각 섹터와 종목들의 이제 월간 차트가 어떤 얘기들을 해주나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막 장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슈와 또 많은 등락이 있는 것 같지만 월간 차트 가서 보면은 누가 그냥 아주 애기가 그냥 이번 달은 빨간색으로 쭉 한번 그렸다가 네. 예, 또 파란색으로 한번 또 도로 쭉 그렸다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건 뭐 그냥 의도 없이 그냥 막 그린 의도 것처럼. 없이라기보다도 일부러 월초부터도 이번 달은 그래요? 파란색으로 한번 쭉 밑으로 그려보자. 이번 달은 빨간색으로 위로 그려보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또 메커니즘이 있는 게 월간 차트인데 어쨌든 오늘이 이제 딱 이제 박히는 날이죠. 2월 28일이니까 네. 오늘 만들어진 이제 오늘 종가로 만들어진 월간 차트는
차트에 이제 계속 박혀 있는 앞으로도 똑같이 그 모양들 돼 있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해가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얼마 안 지났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벌써 2달이나 지났네라고 생각을 하면 12달 중에 2달이나 없어진 거니까. 자, 근데 이제 3월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내일 하루 쉬고 본격적인 3월의 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 자, 3월에는 또 날씨도 굉장히 또 급격하게 바뀌는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봄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그 분위기의 변화를 한번 미리 포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섹터별로 나눠볼 텐데 일단은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월 동안 우리 월간 분위기 좀 어땠을까요? 예. 코스피 뭐 현재 시점은 그쵸. 1월 27일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딱 3거래일, 3, 4거래일 더 올려치고 이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우하향 박스에 접어든다. 그런 방송을 이제 설 때 투자신에서 드렸었는데 네. 역시 1월 27일 필두로 박스의 가치인 가치인데 그 박스가 평행 박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우하향이라기보다는 그쵸? 좀 더 횡보하는 모습. 1월 27일 이후에 그쵸. 네. 한 3주 정도 보면은 요러고 평행 박스권을 그린 것처럼 보였었는데 네. 또 이제 지난주 이번 주하고선 중심값을 꼬물꼬물 낮추니까 역시 우하향 박스는 우하향 박스인가 보다 하는 지금 그런 또 시점들 돼있는데 이전 지금 뭐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넘어오는 시점들이나 또 그 작년도 8월 중순에서 이제 9월 달 넘어오는 시점들이나 그 단기적으로 그 부분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성격은 계속 또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금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2월 달, 3월 달 한 중하순 정도 얘기했죠. 한 3월 달 중하순 정도까지는 지수가 다시 그렇게 뭐 크게 빠진다라기보다도 또 이렇게 우하향 박스 나오다가 막판 한 4거래일 정도 이렇게 음봉 또 주면 시장이 이제 또 다시 신저가 뚫고 내려가는 공포감 주는 시점이 다시 지수는 또 이제 4월 달, 5월 달 반등으로 가는 그런 시점들이 된다 하는 내용들 드렸었는데 네. 지금 좀 무겁긴 무겁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섹터 그림들도 보면은 3월 달 초순과 중순 또 하순으로 넘어가는 양상들 속에서 탄력 있게 치고 가겠다 하는 양상들보다는 좀 무거운 느낌의 그런 지금 시점들. 그렇다고 막 급락이 나오는 양상들보다는 계속 우하향 중심값만 낮추고 그러니까 또 빠지는 척 하면은 빠지는 듯 하면 또 하루 이틀 또 반등 나왔다. 빠지는 듯 하면 하루 이틀 반등 나왔다. 그런 양상들이 한 3월 달 중순 정도까지 이어지고 중하순 넘어갈 때 한 4거래일 정도, 요건 뭐 기존 시황이랑 뭐 똑같은 내용들이 되겠는데, 여기도 작년도 이제 한 9월 달 말에도 한 4거래일 요 연속 음봉 한번 주죠. 그리고 12월 달 이제 말에도 4거래일 연속 음봉 그렇게 주는데, 이렇게 중심값을 좀 꾸물꾸물 계속 낮추다가 또 이번 달, 다음 달이죠. 3월 달 이제 중하순 흐름에서 한 4거래일 정도 연속 음봉 한번 맞으면은 이제 지수 다시 또 돌아 나가는 그런 양상들. 그 정도 지금 보면 돼 있고, 뭐 항상 뭐 투자신에서 드리는 얘기지만 올해는 뭐다? 올해는 그쵸? 새해 이제 벽두 시점이나 연말에 이제 폐장일 시점이나 지수가 사실 거의 똑같은 그런 양상이다. 지수가 똑같은데 연중 내내 뭐 지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수에 이렇게 또 뺐다가 올랐다 이러다가 또 한 8월 달 초중순 정도에는 한 2,500을 또 넘어서 한 2,620 정도 툭 굉장히 강해지고 이제 다중바닥 속에서 대세가 올라가는 듯한 자리를 주면은 8월 달 이제 또 말 9월 달 넘어가면서는 또 한 차례 강하게 또 뺐다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대세 상승기 거의 한 4, 5년의 대세 상승기가 시작된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9월, 10월 달 이렇게 잡아 뺀 거를 11월, 12월 달에 다시 또 급격하게 올린다 하더라도 지수에서 보면은 연초 지수가 결국은 연말 지수랑 수치 자체는 똑같구나. 그런데 참 그 똑같은 지수를 만드는 가운데에서 참 엄청나게 또 변동성을 강하게 주는 시점들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가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양상들이 되고요. 네. 이제 월간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간 차트 양상 보면은 이것도 뭐 그냥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자대 구성 그냥 이렇게 또
항상 뭐 지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 이제 2016년 연말에서 이제 17년으로 18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은 이게 또 놀라운 거였거든요. 그땐 이전 이제 지수의 고점이 한 2200대 이랬으니까 2600 밀고 올라오는 게 사상 최고치를 얻었던 또 뚫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냥 또 올랐던 거 그대로 오른쪽 왼쪽 해갖고 그대로 빼고 그대로 이제 또 빠지고 나면 거기서 이제 등락 구간 거의 월봉에 있어서는 한 1년 반 이상 등락 구간 하고선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고 직후 거기서 한 800포인트 뺐다가 이제 이번 사이클 만들었었는데 그러고도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또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20년도 한 8월 달 정도까지 6개월 동안 V자로 다 이제 반등 나오고 폭락했던 거 반등 나오고 그러고 이제 강하게 올려치던 시점들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또 뭐 미국 대선 2020년 11월 달에 바이든 대선 하고선 그리고 11월, 12월 꾸물꾸물 올라가다가 연초에 그냥 막 LG전자 이런 거, 한 1, 2주 사이에 막 2배씩도 올려치고, 네. 그러던 시기가 역시 이제 또 상투권 단계였고요. 이렇게 딱 올라갔던 양상 그대로 또 이제 이 20년, 여름을 정점으로 해갖고 그대로 또 빼는 양상들 나왔죠. 뺄 때 보면은 또 장대 음봉도 1개, 2개 이렇게 심어주면서 빼고, 작년도 한 여름 정도에 일단 두 번째 장대 음봉 큰 거 나온 이후에는 계속 등락이죠. 등락. 강하게 막 초장대 음봉도 줬다가 초장대 양봉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최근 기조들 보면은 그 장대 음봉, 초장대 음봉 나오면은 2개월 반등 또 2개월 반등 나오면은 초장대 음봉 또 초장대 음봉 나오면은 또 2개월 반등 그게 지금까지는 계속 또 이어지고 있죠. 작년도 이제 한 6월 달 이후 보면은 초장대 음봉 나오면 2개월 반등,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2월 달에 또 초장대 음봉이었죠. 지수에 있어서 거의 한 월간 기준으로 3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런 양상들 이후에 1월 달에 이번에는 거의 12월 달 엎었던 거를 바로 지수를 붙여놓고 그리고 이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공중에 붕 떠 있는 양상, 최근 거의 한 1년 사이에 보면은 그 월간 지수에 있어서의 요 위아래 진폭은 가장 또 적은 그런 양상들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뭐 역배열 라인이라고 하죠. 대세 하락 지금 시작되고 나갔고 그 역배열 라인 자체는 1월 달, 2월, 1월 달에 다시 또 올라섰다가 그러고 이번 달 한 달 내내 이제 그냥 가만히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결국 올 8월 달 전에 여기 2620포인트 요 이제 라인 때 그것도 한번 치기는 쳐요. 그것도 한번 치기는 치고 또 이제 밑에 라인 이제 등락 과정들 쪽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 3월 달, 4월 달 양상에서 여기 2620으로 바로 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기조보다는 3월 달 여기 형국에 있어서는 다시 음봉을 때리면서 요 밑단을 다시 갔다가 그리고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거기서 N자형으로 그 각을 한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4월 달에서 이제 5월,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거기서 2620으로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대중 심리가 거의 시장이 한 종목별로 3중 바닥 내지는 4중 바닥 치고선 강하게 이제 대세 상승기로 시작되는구나라고 느끼는 즈음에 한번 이제 8월 말 이제 9월 달 또 10월 초에 가지고 업어 제끼는 양상, 업어 제끼고 나면은 거기부터 이제 대세 상승기로 봐야겠죠. 거의 한 4년, 5년, 작년도 재작년도 이 3,300포인트는 또 뭐 한 2024, 5년에도 또 쉽게 돌파를 하고 또 26, 27, 28로 강하게 확장해가는 그런 양상들이 될 걸로 보이는 게 현재 월간 차트에 있어서의 분석이고요. 현재 보면 어떻든 요 월간 차트의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은 작년도 이제 가을을 기점으로 해갖고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영역대인데 여기서 조금 기스를 한번 또 주는 양상들 결국은 여기 양으로 이제 막 전환되는 포인트 나오는 게 거의 한 7월, 8월 그 월봉이 될 거고 거기서 양으로 슬쩍 전환됐다가 그러고 한번 엎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는 이런 사이클들 될 걸로 보이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인 지금 사이클들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작년도 바닥을 쳐놓고 돌아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지금 단계인데 그게 이제 한 올 10월 달까지는 그게 계속 좀 이어져야 되는 구간들이니까 항상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부담이 되고 연중으로 또 시장이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또 반락을 주고 또 2200포인트 이런 걸 또 이제 막 위협을 하고 깨고 이런 양상들을 주면은 빠졌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상승의 원천이 되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네. 자, 2월 한 달 동안만 보자면 일단 코스피부터 등락은 오가겠지만 한 달 동안에는 큰 변화는 없이 등락을 오갔습니다. 조금 더 1년 전체적으로 보자면 8월 달 그리고 중요한 시점들이 8월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월 말쯤에 다시 한번 좀 출렁이는 흐름들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그 흐름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서 차오차오님이 다들 2월 달 괜찮으셨나요? 하면서 2월 한 달을 좀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시간들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2월 한 달만 보자면 코스피보다는 확실하게 코스닥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분위기가 워낙에 달랐기 때문에 코스닥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2월 한 달이 조금은 괜찮게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코스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은 완전히 또 다르죠. 봉 네. 자체도 2월 달에 봉이 여기 지금 지난달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도 상당히 좀 공을 강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뭐 거의 오늘 2월 28일에 종가가 월중 거의 최고치 이러면서 그 양봉을 쭉 뽑아놓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 돼있는데 네. 오실레이터는 거의 뭐 유사한 지금 뭐 시점들 코스피나 유사한 위치인데 RSI 값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RSI는 코스피가 지난달에 저 시그널선 RSI 시그널선을 강하게 이렇게 올랐다가 오히려 좀 2월달 국면에서 누워버리는 양상들이 나타난 반면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널선을 딱 돌파하면서 좀 탄력 있고 강한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흐름에 있어서는 21년 연초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쭉 빠지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이번 2월달 거래일수도 굉장히 좀 적은 2월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 대금을 확 좀 늘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준 게 코스닥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만 보면 또 2월 한 달 동안 한 6% 정도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또 중소형주들은 탄력이 강했기 때문에 또 종목별로 보면 급등을 이어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2월은 AI와 로봇 배터리로 요약할 수 있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자, 과연 이 한 달 동안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눈에 띄었고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3월과 우리 앞으로 남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이제 체크를 할 건데 어떤 섹터부터 볼까요? 네. 그 섹터부터 지금 보기 앞서서 코스닥 월간 차트 분석을 조금 더 들어가자면요. 할까요? 네. 지금 코스닥 월간 차트 있어서의 요 이번 달 월봉, 2월 달 지금 월봉을 요 견인한 부분들은 주로 성격들이 시가총액이 지금 상위권 본다면은 역시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월간 차트 고가권에서 이제 등락이지만 어떻든 월간 차트 고가권에서 좀 낮은 위치에 있다가 또 강해지는 그런 기조들을 해갖고 시총 그래도 10조 원대 이상의 거기에서는 또 LNF나 에코프로비엠의 역할도 상당히 또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저 엔터테인 이런 쪽들이 되겠죠. 역시 SM을 필두로 해갖고 뭐 JYP나 또 최근 또 보면은 YG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 라인들 반면에 아까 그 뭐 로봇이나 AI 이런 것들은 요 코스닥 지수 자체 양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기여는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 뭐 한 500억, 1000억 내지는 좀 크더라도 뭐 한 2, 3천억에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여도가 그렇게 또 크지는 않은 그런 또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코스닥의 월간 차트가 앞으로 이제 연속성 있게 이게 올 여름에 갖고 이걸 좀 승천을 하느냐. 네. 즉 이제 900포인트 내지는 여기 라인 때 지금 상단이라고 되어 있는 뭐 한 1000포인트 내외 정도 내지는 그걸 또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은 역시 바이오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의 요 대세 사이클들은 항상 바이오랑 연동했었죠. 여기 2015년 양상도 그렇고 또 2017년 양상도 그렇고 또 2020년 양상도 그렇고 코스피에 있어서는 뭐 바이오 영역대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간다고 해도 뭐 별 그렇게 이게 지수 차트에 영향을 별로 안 주고 또 바이오가 빠진다고 또 지수 차트에 영향을 안 주는데 코스닥에 있어서는 바이오 비중이 상당히 또 높기 때문에 항상 보면 요 코스닥이 그래도 월간 차트 보면 여기 뭐 연속적으로 한 6달, 7달 해갖고 대세 사이클이 크게 나왔다 하는 그런 시점들 보면은 다 바이오입니다. 여기 2004년, 5년에 넘어갈 때 여기서도 당시 뭐 황우석 박사 열풍으로 바이오가 날라가고 이게 네. 또 월간 차트가 만들어졌고, 이런 양상들. 막상 보면 뭐 2009년, 10년, 막 11년 이럴 때 그린 에너지주들이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테마가 많이 불었다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거의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역시 코스닥 차트는 바이오 차트인데 지금 보면은 이번 달 월봉 올리는 데 있어서 뭐 시가총액 좀 있는 종목들 보면은 뭐 HLB나 바이오니아 그런 것들도 상당히 또 기여도가 있기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는 바이오 때문에 월봉이 크게 올랐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나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이제 월간 차트 고점부에 있는 그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거 영향이 오히려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연속성 있게 이제 8월 달, 9월 달로 지금 아직 2월뿐이 안 됐으니까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해갖고 이런 식의 대세 사이클의 연속 양봉이 되느냐. 사실 뭐 코스피 지수가 갇힌다 하더라도 네. 코스피가 뭐 또 한 8월 달 정도는 2620도 한번 찍긴 찍겠지만 갇힌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이러고 대세 사이클을 밀고 올라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 과거 요 뭐 2014, 15 넘어가는 시점들이나 여기 17, 18 넘어가는 시점들이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코스닥이 굉장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추세를 갖고서 월봉을 만드는 양상들이 주로 많았고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인 사이클, 물론 요 20년도는 뭐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지만 보통 보면 2010년대 쭉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어서는 코스닥은 저렇게 좀 올라도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월간 차트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간들이 되는 양상들이 많았어서 운용력이 봤을 때 이게 그 한 8월 달 이렇게 연속 양봉 6개, 7개 이제 막 7, 8개 찍히는 대세 사이클 여부는 오히려 바이오에 지금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는 시점들이 또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답답한 이 시장에서 코스닥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 싶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섹터에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흐름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흐름에 어떤 섹터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전자 업종부터 살펴볼까요? 네, 전기전자 업종부터 지금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차트나 거의 뭐 똑같은 그런 양상들인데 지금 그 현재 시점 보면은 계속 요 작년도 한 여름 가을 넘어가면서 계속 이 봉 자체를 빨간색 장대 양봉 그리고 파란색 장대 음봉을 교체하는 이런 양상들인데 역시 요 라인 때 또 이제 상단부 요 상단부에 불과 뭐 12월 달 초에도 상단부 있다가 11월 달 말에도 또 12월 달에 또 이제 음봉 하나 주니까 도로 내려왔다가 계속 이게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들인데 역시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지금 3월 달 초순과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 양상들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힘이 작용할 가능성은 또 많은 그런 시그널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IT 이것도 또 코스닥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예, 같은 이제 IT 전기전자여도 코스닥 IT 지금 월간 차트 놓고 보면 역시 지난달에 이어서 오히려 좀 돌파 바닥권에서 조금 돌파가 나오는 그런 이제 요 양봉으로 이번 달 좀 마감이 되는 이런 양상들이었는데 지금 뭐 시그널도 뭐 썩 그렇게 나쁘진 않죠. 뭐 RSI나 이제 오실레이터가 조금씩 돌아 나오는 기조들 나오는 그런 특성들 그리고 2월 달 역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또 탄력 있게 늘어나는 그런 특징들은 볼 수 있는 게 또 IT에 있어서도 전혀 섹터별로 보면은 이게
거래소와 코스닥이 같은 섹터인데도 완전히 또 다른 경우들이 지금 많은데 IT도 그런 지금 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좋네요. 네.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의 IT 업종은 그래도 조금 더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요 IT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 등락권역에 딱 지금 요 경계점에 지금 와 있죠. 작년도 하반기로부터의 경계점. 그래서 여기 아직 확실하게 뚫고 가지는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어서. IT의 또 특징 자체가 네. 결국은 삼전,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가는 분위기여야 코스닥의 이제 소부장주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 그렇죠. 그렇죠. 삼전 하이닉스가 좀 여기가 조금 이게 눌리고 좀 답답한 그런 기조들 속에서 또 이 소부장주를 끌어당기는 경우는 거의 또 없거든요. 예,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또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볼까요? 네, 이번 주 이제 완성차 자동차 업종은 지금 보겠는데요. 자동차 업종이 따로 이제 뭐 코스피에서 이게 업종 차트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코덱스 자동차 요거 ETF 거의 이게 더 정확하게 자동차 업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도 이제 코로나 직후에서 이제 21년 그 연초 거기까지 한 12개월 정도 상당히 강했던 시점들이 있고요. 항상 위기에 좀 강하죠. 09년, 0809년 또 뭐 그때 금융위기 직후에도 한 2년 동안 대세장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렇게 쭉 거의 늘어지는 양상들이었죠. 거의 그때 한번 반짝 자동차주의 특징이 완성차주의 특징이 그 어떤 위기 시점이 오고 그런 직후에는 특히 환율도 벙벙 뜨기 때문에 예, 주가가 또 거의 한 1, 2년 대세 사이클을 아주 화끈하게 가져갔다가 또 한 7, 8년 이상 계속 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게 이쪽 섹터의 특징인데 지금은 계속 좀 우하향하고서 이제 좀 빠져내려오는 이런 양상들 속에서 지난달, 이번 달 크지는 않아도 1월 달, 2월 달에 있어서 모양새는 그래도 좀 맞아요. 좋게 지금 좀 잡혀 네. 있습니다. 네. 예, 오실레이터 값이나 RSI 오히려 다른 섹터에 비해서 반도체에 비해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상승률이 없었고 그렇죠. 예, 또 2차 전지 유사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그쪽에 비해서도 그렇게 관심을 주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내지는 현대, 모비스, HL, 만도 등등의 자동차 뭐 부품주 이런 쪽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지금 양상들의 반등이 나왔지만 오히려 시그널은 상당히 좀 좋은 시점이다. 3월달 초중순이 장세가 좀 이게 중심값이 내려오는 그런 장세다 하더라도 자동차 완성차와 또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은 의외로 주가가 좀 견조하고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3월달 초중순이다. 그렇게도 좀 보여지는 게 요 자동차 업종 월간 차트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완성차는 그동안 시장에서 완전히 주목을 하는 섹터는 아니긴 했는데 빨간색 시그널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자동차 이야기하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까지 당연하게 좀 이어지는 수순인데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좀 강한 모습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어때요? 네, 2차 전지 이제 업종 월간 차트 이것도 2차 전지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따로 뭐 2차 전지 업종하고 따로 빼있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코덱스 ETF 또는 ETN 이런 걸로 지금 봐야 되겠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의 지금 월간 차트 이렇게 지금 보면은 최근 어떻든 박스는 박스이지만 또 이제 1월 달과 2월 달 거기서 봉이 또 이제 양봉으로 쓰는 그런 양상들 지금 보여줬고요. 지금 2021년도 11월 달, 2021년 11월 달 고기를 필두로 해갖고는 계속 장대 음봉과 또 반등, 장대 음봉과 또 반등, 장대 음봉과 또 반등, 그리고 또 장대 음봉, 12월 달 장대 음봉과 반등이 반복되는 양상들인데 이것도 작년도 거의 한 봄, 작년 연초부터도 좀 그렇죠. 여기만 3개월이고 주로 보면은 2개월 양봉이 나오면은 또 장대 음봉 터지고 2개월 양봉 나오면 장대 음봉 터지고 요게 계속 반복됐는데 이번 3월 달 양상들에 있어서 그럼 음봉 순서긴 한데. 그렇죠. 음봉 순서이긴 한데 네. 정말로 3월 달 월봉에 있어갖고 또 이게 똑같이 음봉을 터뜨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고 운용력이 봤을 때는 3월 달에 이런 음봉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3월달 중순과 3월달 하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3월달 중순 흐름까지는 뭐 지난주 이번 주와 계속 마찬가지 양상이라고 봐야겠죠. 뭔가 중심값이 낮아지고 뭔가 이제 좀 굉장히 약해지는 추세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약해질 듯하면은 툭 다시 올려치고 또 약해질 듯 또 이제 저점이 깨지는 듯하면은 툭 다시 올려치고 이런 양상을 이번 달 한 15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중심값만 조금씩 낮추는 그리고 월 중순 이후 국면들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연속성을 갖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또 하향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요 얘기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중장기 사이클을 놓고 보면은 지금 2차 전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역시 월봉이 살아있는 7개의 종목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 소재 등등 해갖고 월봉이 살아있는 종목과 이미 뭐 1, 2년 전, 2, 3년 전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빠져있는 또 대부분의 2차 전지주 그걸 나눠서 봐야 되는데 월봉 살아있는 그 종목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중기적인 양상은 분명히 여기가 상투는 또 상투다. 그리고 카카오가 2021년 연말에 보였던 이제 본격적인 하향세 그리고 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2020년 뭐 연말과 21년 연초에 보였던 그 또 이제 상투의 그런 양상이지만 이게 바로 빠지지 않는다. 이게 한 2, 3일, 3, 4일 또 무너진 듯하면 다시 올려붙이고 또 며칠 또 무너지는 듯하면 다시 올려붙이고 이걸 반복해야 대중들이 달라붙으니까요. 항상 상투의 마지막 순간에는 대중 투자자를 만원 세례, 열차의 마지막 뭐 객석뿐만 아니고 복도뿐만 아니고 난간까지도 다 태우고선 이제 엎어지기 때문에 그 작업이 꼭 있다. 그게 이제 한 3월 중순 정도까지가 아닐까 그렇게 또 보여지는 시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또 요거는 이제 주로 월봉 살아있는 종목들의 ETF 그게 돼 갖고요. 네. 주로 여기는 편입 비중,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여기에 비율들을 보면 주로 다 월봉 살아있는 그 종목들이죠.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요 비중들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22%, 삼성 SDI가 17.85%, 포스코케미칼이 14.75%, LG에너지솔루션 13%, SK이노베이션 12%, LNF 8% 이런 식이니까 월봉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 종목들은 월봉 고점부에 거기서 지금 등락 과정들을 한 12개월 이상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니까요. 네. 반면에 또 이제 요 타이거 KRX 2차 전지 요거는 또 비중이 조금 달라서 차트가 또 완전히 다르죠. 보면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 LNF 비중들은 한 2%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차트 모양이 좀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쪽군에 이제 저걸로 봐도 2개월 특성은 또 마찬가지 비슷하게 좀 가져오죠. 계속 이 월봉, 음봉, 장대 음봉 나오면은 여기 아까고 이제 살아있는 월봉 살아있는 종목들은 3개월 연속 양봉하고선 장대 음봉 맞았다 돼 있는데 요 사이에 뭐 하나 이렇게 요건 껴 있고요. 그리고 장대 음봉 맞으면 2개월, 장대 음봉 맞으면 또 2개월 반등. 그리고 12월 달 초장대 음봉 이후에 뭐 살짝 음봉이긴 한데 2개월 지금 반등 자리. 그러니까 요것도 요게 3월 달 중순 4월 넘어가면서 또 저점을 요러고 깰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또 보여지는 게 이쪽 섹터가 되겠고요. 네, 워낙에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월간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을 함께 보여드렸는데 이제 패턴상 3월 달에는 음봉의 기운이 좀 강하게 몰려오고 있어요.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마무리하고 다음 섹터 넘어갈까요? 네, 이제 에너지 화학 쪽 지금 보겠는데요. 네, 화학 업종들 보면은 요것도 지금 거의 대세는 뭐 지금 하향하고 있는 하향해 온 그런 지금 시점들 2020년 연초에서 이제 21년 연초까지
크게 올랐던 그거의 한 중간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양상들인데 이쪽도 계속 작년도 한 여름 이후에 보면은 장대음봉 2개월 반등, 장대음봉 2개월 반등, 장대음봉 2개월 반등 요런 패턴들, 요런 특징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 뭐 오실레이터나 RSI 값 요런 것들은 그래도 뭐 양호합니다. 지금 아직 이 오실레이터 그 막대가 다시 길어지거나 음으로 그런 양상들은 아니고 또 시그널 값에서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별로 안 붙었죠. 거래량이 지금 최근 한 4개월 보면은 역대 좀 최저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복이 아주 큰 단계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위로 그렇게 크게 올려칠 자리들도 뭐 많지는 않은 그런 지금 오랜 기본적으로보다 오랜 기본적으로 등락권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등락권 가을에 한번 확 뺐다가 이제 내년 뭐 내후년 넘어갈 땐 또 이런 대세 사이클들이 또 강하게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게 또 에너지 화학주지만 이렇게 또 올라가 있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요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오른 거는 또 반등이 나오면 양봉이 나오면은 그게 부담이 되고 음봉이 맞아야 그래도 또 이제 메리트가 생긴 게 올해 장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철강이네요. 다음은 이제 철강이 되겠습니다. 철강 업종에 지금 또 코덱스 철강 지금 보면은 철강이 조금 뭐 추세 전환기가 있기도 있죠. 지금 지난달 이번 달 해갖고 오히려 12월 달 음봉 그리고 9월 달 음봉 그걸 이제 슬쩍 메꾸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 뭐 기조 자체 뭐 썩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도 연중 내내 1, 2, 3 하고선 이제 대세하락으로 지수도 빼고 섹터 가격들을 빼놓다 보니까 이렇게 뭐 기본적인 모양새들이 썩 나쁘진 않은 그런 지금 특징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 철강 지금 철강 업종에 있어서도 이제 보면 요 좀 3월달 초중순 여기에는 상대적으로는 또 탄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추세를 막 지금 막 도모하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아직은 좀 많이 시기상조다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예, 건설도 그렇습니다. 건설도 현재 보면은 거의 한 저점부에서 거의 한 8개월째 그대로 지금 등락하고 있죠. 예, 양봉 나오면 음봉 미끄러지고 음봉 미끄러져서 이제 저점 깰 것 같으면은 다시 또 이제 양봉 나오고 요게 지금 한 10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지금 뭐 위치는 나쁘진 않아요. 예, 반등폭 자체도 그렇게 또 크지도 않고 그런 양상들인데 요 라인대를 이제 뚫어낼 수 있을까? 요만큼만 뚫을 걸로 봅니다. 크게는 못 뚫고 딱 요만큼 정도. 요만큼이어도 그렇게 뭐 작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그래도 반등 나온 폭들 자체 그리고 시장의 상대적인 지금 위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딱 한 요만큼 정도 좀 강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 반면에 요만큼 오면은 거기서 추세가 밀고 올라가는 양상들보다는 여기서 또 갇히고 또 여름 가을 넘어가면서는 다시 또 반락을 주고 그러고 나야 이제 또 이제 굉장히 그런 뭐 내년도 봄이나 이런 시점에는 굉장히 또 아름다운 양상들이 또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현재 이런 단계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저희 바이오랑 굴뚝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지금 살펴본 화학, 철강, 건설이 딱 그 굴뚝주들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정도의 상승을 보고 우리가 좀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월달 초순, 중순, 하순 넘어가는 양상들이 지수의 중심값이 계속 좀 낮아지는 그런 단계인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면서 또 양봉도 툭툭 한번 이제 업종 차트에 있어서 주고 그런 양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그래도 상당히 클 수 있는 단계가 3월달 중순, 중하순. 반면에 지수가 예를 들어 한 2200권 이런 식으로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게 좀 많이 빠졌다. 그럼 또 반도체가 메리트 있는 양상들이 나오면서 이쪽에선 수급이 빠져나가겠죠. 그 정도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굴뚝주에 주목해라. 우리 요 월간 차트를 통해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 3월달에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섹터 어디 갈까요? 네, 다음은 이제 조선업종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요. 네. 조선업종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의 한 10년 이상을 계속 빠지고, 10년 이상을 지금 계속 빠지고, 빠진 폭도 이게 뭐 적지가 않습니다. 업종 지수가 거의 한 1000포인트대에서 업종 지수 한 200포인트니까 5분의 1 토막,
수준, 그 정도. 코스피 200 중공업이라 그렇지 막상 대표주들 뭐 현대중공업은 이제 다시 재상장을 해서 차트가 이전 차트가 다 없어졌지만 뭐 저쪽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등 봐도 실제로는 5분의 1보다도 훨씬 더 빠졌죠. 예, 그런 면들이 되겠는데 지금 뭐 20년 3월 달 요거 이제 저점 찍고 나서 거기서 여긴 뭐 딴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21년 연초까지 그래도 강한 좀 반등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중장기 양상에서는 뭐 계속 뭐 바닥은 바닥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21년도, 22년도 여기 뭐 23년 지금까지도 거의 뭐 그냥 뭐 깨알같이 그냥 서 있죠. 그 와중에 보면은 이게 워낙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막 작년도 봄이나 이럴 때 뭐 한 30% 40% 업종 지수가 올랐다고 해도 네. 역시 깨알 같은 그죠?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뭐 상대적으로 지금 뭐 위치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오실레이터 거의 한 12개월 가까이 이렇게 야트막하게 이렇게 좀 갖추고 있는 이런 양상들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래도 요 라인 때 상대적으로는 강한 느낌을 그래도 한 7월, 8월 정도까지는 줄 걸로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9, 10월 달 한번 기복을 주는 시점, 기복을 주고 나면 상당히 또 아름답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2016년 이후에 거의 한 3중 바닥 찍고 돌아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내년도, 내후년도 넘어가면서 실적이 그 저가로 이제 내몰아서 이제 적자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또 해소되는 시점들이 마침 또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네. 사이클들이 이렇게 좀 길게 보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그런 면들 볼 수 있는데 그 네. 단기 안에서도 올해 봄과 올해 또 여름과 올해 가을 나눠서 보면은 거기서 이게 월간 차트에서는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이게 프로테이지가 또 꽤 돼인 거죠. 요만큼만 해도 40, 50%, 30, 40% 이상 될 거고 요것도 굉장히 또 클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조선주만큼이나 또 차트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기어갈 수 있나라고 하는 섹터가 바로 다음으로 살펴볼 기계업종이기도 한데요. 기계업종은 좀 분위기 어떤지 저희 조금 속도를 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계업종 어떨까요? 기계도 사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아름답다. 예, 네. 엄청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시점들이 진짜 아름다운 건데 그건 올해는 아니고요. 이 발현된 조금 시점은 더 올해 기다려야 아닙니다. 돼요. 올해 뭐 네. 등락 거기서 조금 강한 매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때 그럴 때이지 올해는 아니고. 근데 지금 요 기계업종도 저기 한 2016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16년부터 거의 지금 한 7년째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얘기인 겁니다. 이걸 갖고 물리신 분들, 물려서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의 또 시간이긴 하지만 주식 자체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종의 뭐 때를 빼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러면 지금 벌써 한 7년, 8년인데 누가 이거 저 2010년대 초반에 이거 사갖고 물린 분들이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다 던지고 이미 딴 걸 뭔가 하다가 딴 걸로 다 바꿨겠지. 네. 그런 시점들인데 단기적인 포인트도 3월달 지수가 중심값이 좀 약한 가운데에서도 좀 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어떤 추세, 4월, 5월, 6월, 7월로 확장되는 그런 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한 3월달 지수가 약한 구간에선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수가 오히려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또 반등에 돌아 나오는 시점들은 약해지고 그 정도 차원으로 보이는 게 맞다 하는 면들이 되겠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섹터 볼게요. 전기가스입니다. 네, 전기가스면 대표적으로 뭐 한국전력이나 그쵸. 뭐 가스공사 이런 쪽들 되겠는데, 아, 네. 예, 요또 빠지기는 뭐 많이 빠졌죠. 이게 2015년, 16년 넘어올 때 여기 오히려 12, 13, 14, 15년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기 가져갔고, 그리고 뭐 17, 18, 19년, 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추세적인 하락기 가져왔었고, 그리고 이게 뭐 큰 툼에 나왔다가 그러면은 왠지 요 차트를 보면은 운용력이 좋다고 할 것 같아요, 나쁘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한 2년 반 정도 가만히 그 등락에 갇혀놓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정말 안 좋은 차트입니다. 안 좋아요? 네, 무시무시한 아, 운용력 진짜요? 봤을 때는 네. 저 뭐 전체적으로 그쵸, 물론 많이 내려왔고. 지금 그 물리면 안 된다 하는 네. 게
이제 2차 전지의 7인방 종목 그거 물리면 좀 답 없다 올 연중에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드리지만 밑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가스 업종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상은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사뭇 네. 2002년, 3년, 4년, 5년 이럴 때까지만 해도 하이닉스가 지금은 그래도 뭐 2008, 9년 이후에는 우량주 취급을 받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뭔가 부실주 개인들의 무덤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 뭐 이제 감자에서 이제 뭐 유상증자 출자 전환해갖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뭐 회사가 이제 또 적자 부채 이제 또 소고하고선 다시 이제 다시 부활을 했다 하면은 역시나 또 한 1, 2년 있다 가서는 대규모 적자 그리고 이제 또 감자 이후에는 또 이제 유상증자 이러다 보면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사실 살아있지만 네. 주주는 그냥 계속 죽는 거죠. 주주는 이제 뭐 2001년도에 또 뭔가 기대하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는 또 1, 2년 있다가 또 깡통차인 거고 2년, 3년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들어온 투자자는 또 이제 깡통차인 거고 주주는 계속 죽습니다. 그럼 뭐 계속 감자하고 유상증자하고 하면. 네. 근데 지금 다른 섹터들은 주로 뭐 소비재 쪽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기고 있는 섹터들이 주로 다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바닥의 포인트라고 본다면은 전기가스는 굉장히 이게 살벌한 차트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오히려, 이게 어쩌면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고 굉장히 또 이제, 이게 추세적인 하락기가 좀 강해지고, 그러고 딱 느낌이 2000년대 초반 하이닉스 차트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감자를 한다.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클리나 기업, 클린 컴퍼니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1, 2년 후에 가서 보면은 또 적자 대규모로 나와가지고 또 감자 때리고 그런 날들이 앞으로 이제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의 그런 차트. 저는 낮은 위치에서 2년 이상 횡보를 하고 있지만 요 전기가스 업종은 굉장히 느낌이 좋지 않다. 네. 2024, 25, 26, 27, 28 대세 상승기 사이클에 있어서 대세 상승 글로벌 우리 지수에 있어서도 대세 상승기를 가더라도 얘네들은 계속 뭔가 이상한 그런 주주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 환경들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게 전기가스 업종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벙벙님이, 벌써 49분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벌써 50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직 살펴볼 차트들이 좀 남아있어서 정말로 속도를 좀 빠르게 내보도록 할 텐데,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볼 섹터들이 좀 남아있어요. 바이오입니다. 그걸 네. 속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준비한 내용에 지금 40%도 안 왔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지금 주로? 네, 5분 남았는데 준비한 내용에 네. 한 70%, 80%이 맞아요. 정도면 많이 남았어요. 빨리 해서 이걸 오늘 끝내야겠다 이렇게 되지만 네. 오늘 준비해온 내용에 뭐 지금 한 이제 반 온 것 40%도 같아요. 안 네. 돼요. 지금 40%도 안 되는 그 시점이면은 그냥 천천히 가야죠. 어차피 그럴까요? 속도 낸다고 뭐 아니 이제 3월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고 싶으니까 마음이 조금 급했는데 지금 일단은 IT 전기부터 시작을 해서 굴뚝주 지나서 우리 특히나 이 전기 가스 업종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또 채팅상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선주 관련해서 조선주에 좀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남아있는 섹터들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게임주도 있고 우리 금융주들 그리고 우리 소비재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를 지금 짧게 보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리요? 바이오를 조금 볼까요? 그러면 전기가스를 좀 더 신층적으로 어차피 오늘 좀 전기가스 요 차트가 이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리 좋아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바닥에서의 지금 이게 막 등락으로 막 이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흔히 이 소비재 종목들도 지금 중장기 지금 낙폭 속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는 종목
뭐 많고 뭐 대부분 섹터들이 다 그렇죠. 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섹터들과 달리 전기가스 업종만의 지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저 포인트가. 예. 그래요? 다른 포인트. 물론 다른 포인트의 첫 번째는 20년도 여기 이제 네. 그 어디죠? 지수 800포인트 빼고 나갔고 반등기에 반등을 별로 못했다는 게 딴 건 여기까지 쭉 올라왔다가 질질 빠지는데 요거는 계속 그거 그러다가 그때 마지막에 그 저 지수 3000포인트 그 2달 동안에 2200에서 한번 팍 올렸을 때 그때 월봉 한번 반짝 줬다가 그때 월봉 한번 마지막 순간에 반짝 줬다가 그러고는 음봉 다시 또 눌렸다가 미기적 하다가 여기 오면 또 이게 이 저점 이제 또 붕괴되려고 하면 양봉 한번 붙여줬다가 저점 한번 올라고 하면 양봉 한번 붙여줬다가 이걸 계속 지금 반복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점부 중장기 추세 사이클에 이제 몇 년 동안 조정을 받고 저점에서 돌아나간다 할 때 거기는 이런 양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오고 뭔가 돌아 나오려고 하면 거기서 음봉으로 내리쳐줘야죠. 그래야 이게 중장기적으로 그치.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이제 뭐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좀 반등하나 보다 하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또 반등하려고만 이렇게 또 이제 뭐가 나오면은 또 음봉 내리쳐갖고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뭘 해야 돼요? 갖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뭐 10년, 5년, 7년 물려있던 투자자들도 이걸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딴 섹터 그 시점마다 뭐 재작년 같은 뭐 20년 같으면 뭐 나 바이오 사야지 하고 뭐 글로 가든 아니면 뭐 작년도 같으면 또 재작년 같으면 또 이제 빅테크 사야지 하고 그 시점마다 또 어떨 땐 막 2차 전지 사야지 하고 떼어내게 해야 되는데 요건 뭐예요? 요거는 계속 이제 죽으러 가려고 하면은 월봉을 일시적으로 확 한번 붙여주죠. 붙여주고는 몇 달 동안 또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게 또 무너져 내려가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팍 붙여갖고 또 이제 몇 달 동안 팔아먹는다고요. 요거는 오히려 앞으로 주가가 중심값을 계속 낮추는 단계가 갈 거기 때문에 네. 주식을 이 가격이 월간 차트 20년치에선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그 시장의 주체 세력들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팔아먹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 쓱 보면은 이거 다중바닥이고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오인하실 수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저점을 앞으로 계속 상당히 긴 기간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험하게 계속 깨러가는 그런 시초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전기가스 업종은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잘 참고하시고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저희 바이오와 또 소비재들, 금융주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게임 섹터까지 다시 한번 이 월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3월장을 잘 보낼 수 있는 시그널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 강의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운용용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진단 시작이 되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